이번에 인사말을 준비할 때에는 좀 달라야 되겠다. 사회적인 어떤 현상도 많이 달라졌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도 달라졌으니까 이번에 인사말은 정말 부모님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인사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교사 곰곰쌤입니다. 제가 영상 업데이트가 많이 게을러졌죠. 저도 막 자녀들을 키우고 또 제가 집중하는 일들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 작업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조회된 영상 목록을 살펴보니까 신학기 인사말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조회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말을 다시 보면서 정말 반성도 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덧붙여서 신학기 인사말에 굉장히 강조해야 할 중요시하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을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선생님들과도 우리 함께 신학기 전에 인사말 시연을 한번 해보기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사말 시연을 하면서 우리 유치원이 중점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이 우리 반만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유치원 전체 공동체적인 어떤 그 마인드와 어떤 생각으로 유치원이 하나로 이렇게 저희 유치원 선생님들은 너무나 흔쾌히 또 그 제안을 받아주셔서 저희가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초도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신학기의 첫 인사말, 아이들에게나 어른에게 하는 첫 인사말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인사말을 준비할 때에는 좀 달라야 되겠다. 사회적인 어떤 현상도 많이 달라졌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도 달라졌으니까 이번에 인사말은 정말 부모님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인사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3세 같은 경우에는요, 3세 아이들은 기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이 크게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세 반을 맡았을 때는 부모님들을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헌신, 또 사랑, 존중, 이런 모습의 태도가 학부모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그때 남기신 말씀이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1년이 안심이 된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3세 아이들에게는 선생님 따뜻한 마음 그 자체, 아이들을 보는 눈,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만 해주셔도 충분히 부모님들께서 선생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4세는 학부모님들이 어떤 걸 원하실까? 4세 학부모님들은요, 이제 조금 학습에 대한 태도, 또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사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선생님들도 혼란스러워 하시지만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려면 놀이를 너무 강조한다, 놀이의 힘, 놀이의 역량, 놀이의 가치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우리 선생님이 정말 놀면서 아이가 배울까라는 의구심, 그 다음에 저도 사실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잘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면서 아이들의 놀이의 의미를 파악해주고 관찰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서 주고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연결해주고 이런 과정을 작년에 계속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6세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정확한 가치를 부모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와 더불어 그 놀이 속에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 선생님 경험을 빗대어서 말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돌멩이 놀이를 하지만 이 돌멩이에서 무게 개념을 이해한다든지 돌의 크기를 비교해보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수개념이 발달하고 또 친구들과 같이 비교해보고 이런 수학적인 기초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을 자기의 어떤 사진 한 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을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5세 아이들에게는
학부모님들이 진짜 학업적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7세입니다. 제가 작년에 7세 반을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 중심 수업을 이끌어 갔는데 어머니들이 놀이 중심 수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아직 한글을 몰라서 조금 아쉽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도 하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피드백도 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놀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진짜일까? 저도 제가 막 그냥 떠드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진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번에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하시는 선생님, 고경혁 선생님, 그다음에 어느 중견 정도의 교사로서 중간 경력 정도의 선생님, 그다음에 초임 선생님 이렇게 세 분께 제가 여쭤봤는데 가장 고경력의 이제 선생님께 저 선생님 정말 궁금합니다. 이 놀이를 잘하는 아이가 학업 성취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놀이의 기술,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진짜 우리 학업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지만 책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인성적인 부분, 협력, 배려, 존중, 진짜 이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 기본적인 태도는 물론이고 창의성,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진짜 선행돼야 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나는 이렇게 놀이를 잘하는 아이 지금 물론 뭐 학습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할지언정 놀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서 초등학교를 보낼 건데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주실 거냐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께서 네가 한 말이 120% 맞다. 놀이를 잘하는 아이가 학업 성취도가 높고 학교에 적응력도 빠르고 어떤 상황에서 학교의 변화라든지 지금은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태도도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놀이를 잘하는 아이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 어떤 점이 진짜 좋냐 했을 때 이 선생님은 가진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사실 중학교 가는 시기를 걱정한대요. 중학교는 이제 학년에 진짜 학업을 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그 시기에 학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만 5세의 학부모님들은 실제로 이제 학령기가 넘어갈 때 막 육아휴직을 쓰고 막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의 막 학교 뒷바라지를 위해서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만큼 민감한 시기인데 이 선생님께서도 이 초등학교에 가면 사실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가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어머니들 굉장히 걱정하고 학업의 격차를 고민하고 이런 시기라는 거죠. 그때 놀이의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학습을 시켜온 아이들은 물론 저학년 때 어떤 읽기 부분, 수행 부분에서 조금 앞서갈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것은 이제 뭐 중간 능력 정도의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 상대적으로 1, 2학년에서 볼 수 있는 학업의 격차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그 정도로 막 교육과정이 어렵지 않고 글을 모르고 와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교육과정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이 교육과정 내에서 아이들이 어떤 수행을 할 때 진짜 생활 태도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그거 지도하기가 더 힘들고 실질적으로 잘 놀고 그림이나 좀 잘 그리고 자기 발표 표현력이 높은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취력도 높다. 그런데 너무 이미 많은 공부를 해온 아이들이 성취력은 높을지언정 조금 지루해 한다든지 학업 과정을 지루해 한다든지 약간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만 5세 아이들을 만난 선생님들께서는 놀이 자체에 이 시기가 있다. 놀이를 배우는 시기가 있다. 이 시기는 중학교 가서 놀이를 배우려고 해도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그 시기는 놀이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아기 때 이 아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철골 구조를 세우고 있는데 3층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놀이를 해야 할 시기에 철골 구조를 단단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아이가 나중에 벽돌을 쌓고 그 안에 뭐 인테리어를 할 때 더 견고한 집을 만들 수 있는 터가 되고 힘이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과정도 어머니가 지금 이 아이의 발달을 어느 정도 지금은 발달이 안 돼서 한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발달 단계가 오기까지 지금은 조금 기다려주고 이게 조금 늦다면 놀이를 통해서 즐겁게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교육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치원에서 그 저학년을 맡으셨던 선생님께서는 저경영 선생님은 저학년을 몇 번 맡으셨는데 제가 유치원에서 하는 거를 봤을 때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 이미 유치원에서 하고 있더라. 아, 뭐 우리 동네 이름은 뭐 이러면서 그런 노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와 있고 뭐 동시 쓰기라든지 이런 대회를 하는 걸 보니까 이미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그 정도만 배워와도 충분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진짜 유아 시기에 7세 아이들에게 우리는 놀이로서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명료화시키거나 정교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내가 7세 반을 맡았다, 6세 반을 맡았다, 뭐 5세 반을 맡았다. 학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고민하시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일까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 보다 더 인사말이 좀 임팩트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 많은 공곰샘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아이들의 놀이 영상으로 선생님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